자, 1번 문제는 기초간호학에서 수분의 섭취량이 심하게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심하게 부족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먹은 게 적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먹은 게 적으니까 몸에는 물이 적겠죠. 몸에는 수분이 적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탈수 같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먹은 게 적다는 거니까, 물이 적다는 거니까. 그럼 물이 적으면 제가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빈혈을 알아보는 수치 중에서 어떤 게 있었어요? 빈혈 알아볼 때 헤모글로빈이라는 것도 있었고 하나가 더 헤마토크릿이라는 것도 있었죠. 수치가 헤마토크릿이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그럼 이 헤마토크리트라는 거는 이건 어떤 거냐면 피가 혈구와 혈장이 있을 때 혈장은 대부분이가 물인데 알갱이인 혈구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적혈구가 피 안에서 얼마나 많이 비중을 차지하냐 하는 게 헤마토크릿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헤마토크릿은 혈구, 물 말고 혈구가 얼마나 있냐 알아보는 건데 어저께 제가 내 몸에 물기가 적으면 물이 적으면 그 물을 이루는 대부분의 성분에 피 안에 혈장이라는 게 물을 대부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 빠져나갔다는 말은 혈장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렁탕 국물이 줄어들어서 졸여져 가지고 건더기가 많아 보인다 그랬었죠. 건더기가. 그게 바로 건더기 헤마토크릿 비중이 헤마토크릿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수가 일어나거나 내 몸에 물이 적으면 이 수치가 어떻게 된다?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뭐다? 내 몸에 수분이 적다 그 말입니다. 수분의 양이 적다는 거, 수분이 적다는 거. 그럼 거꾸로 이번에는 물이 너무 많아요.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물이 너무 많으면 혈액 중에서 어떤 성분이 더 많다는 거야? 혈장이 많다는 거죠. 그럼 혈장, 국물을 됐다 많이 넣어놨어. 설렁탕에. 그러면 건더기가 어떻게 보여? 적어 보이죠. 그러면 내 몸에 물기가 또 반대로 너무 많으면 헤마토크릿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여러분 참고십니다. 참고로 이 헤마토크릿은요. 이 사람이 탈수가 어느 정도인지 탈수 정도를 진단할 때도 얘를 씁니다. 헤마토크릿이라는 수치를 씁니다. 빈혈일 때도 이 수치를 보지만 탈수가 일어났을 때도 이 수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혈액이 얼마나 졸여져 가지고 진하냐 혈액의 농축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헤마토크릿이라는 숫자입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이런 거는 혹시 모르겠다 하시면 참고로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마토크릿이라는 거. 그래서 1번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답이 되고 싶어요. 만약에 3번이 답이 되고 싶다면 탈수, 물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럼 물이 부족할 때 소변은 양이 많다 적다? 소변의 양은 적다. 그럼 소변의 양이 적으면 소변이 진하다, 묽다? 진하다. 그럼 그때 진하다는 말은 요 비중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해야지만 수분의 양이 적을 때를 표현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소변 비중이 감소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소변이 묽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소변이 묽다 하면은 소변을 그냥 콸콸콸콸콸콸 많이 쏟아내는 거죠. 그죠? 그거인 경우고. 그래서 지금은 탈수가 일어났다면 요 비중이 상승되고 헤마토크릿 수치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거 하나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여러분 보기 2번에 보시면 부정맥이라는 말 있죠. 자, 부정맥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맥박의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한 거를 부정맥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 부정맥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리도카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도카인 하면은 국소마취제 그리고 부정맥 치료제라는 거 기억하시는 거. 그런 거 아셨죠? 문제 1번을 보실 때 다른 보기를 통해서 살을 더 붙여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혈압이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자, 고혈압 약 중에서 동맥혈관을 직접 확장시켜서 혈압을 다이렉트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 그 약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하이드랄라진이라는 거 있었죠. 어저께 하이드랄라진. 이라고 했었고 또 혈압약 중에서 7번에도 보시면은 고혈압약인데 혈압약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비충혈로 코가 막히고 그랬죠. 그래서 비충혈로 코막힘이 있는 거야. 비충혈로 코막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식욕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이 혈압약만 먹으면 그거 식욕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약이 약간 우울증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환자가 혈압이 있다면 이 약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죠? 우울증을 또 이 약이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 약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레저핀이라고 했었죠. 이런 거는 했을 때는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오늘 지난 시간에 틀린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항상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틀린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를 하나씩 하신다면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레저핀이라는 거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혈관을 직접 확장시키는 건 어떤 거다? 하이드랄라진이라는 거. 요게 있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2번에 보겠습니다. 2번에 보시면 분만의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분만의 요소. 자, 그러면 분만의 요소는 어떤 겁니까? 그랬을 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분만의 요소가 5가지 요소를 말했는데, 이 5가지 요소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거를 알아야 됩니까? 분만의 3가지 요소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분만의 3가지 요소 하면은, 먼저 어떤 게 들어간다? 분만의 3요소 하면은 먼저 태아의 위치가 자리를 잘 잡아야 되겠죠. 태아의 위치가. 그래서 태아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됩니까? 두 점 위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태아의 위치가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아가 자리를 잘 잡았어도 엄마의 산도라는 게 질도 산도지만 여러분 태아가 내려가는 길 골반도 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골반의 폭 있잖아요. 직경 그게 너무 좁아도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산도가 또 적당해야 돼. 그 다음에 태아도 자리를 잘 잡았고 산도도 좋아. 그런데 자꾸 아기를 힘을 주다가 자꾸 기절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뽑아내는 힘, 밀어내는 힘, 만출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분만의 3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태아, 산도, 만출력이 들어간다는 거. 태아, 산도, 만출력 이 3가지가 3요소가 되겠죠. 3요소. 자, 여기에다가 5요소라고 한다면 2가지가 더 들어갈 건데 인부의 자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게 들어간다? 인부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일 때가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해서 분만의 5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태아랑 그 다음에 산도랑 그 다음에 만출력 그리고 인부의 자세 심리적 반응까지 해가지고 분만의 5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5요소에서요
여기에서 산도 있었죠. 산도. 그럼 이 산도는 어떤 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분만시 아두가 애기 머리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골반의 폭 그거를 뭐라고 했다?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했습니다. 좌골 극간 경선. 좌골 극간 경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좌골 극간 경선은 어느 정도일 때가 가장 좋았다? 정상은요. 정상은 10.5cm 10.5cm일 때가 가장 좋아요. 좌골 극간 경선은 정상치가 10.5일 때가 가장 좋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인부가 좌골 극간 경선 골반의 폭이 9.5예요. 자, 9.5cm예요. 9.5cm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골반을 애기 머리가 통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상은 10.5cm인데 9.5 이하면은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산도가 좌골 극간 경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래서 분만의 3요소, 태아, 산도, 만출력 거기에다가 5요소 하면은 인부의 자세 그리고 심리적 반응까지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아토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왔죠. 그럼 이 아토피라는 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얘는 어떤 겁니까? 원인을 먼저 한번 같이 봅시다, 여러분. 아토피 피부요. 자, 아토피 피부염은 원인은 어떤 걸 수도 있다? 엄마 아빠가 있었을 거야. 유전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인 게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서 아토피가 있다든지 알러지가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경향이 있었을 거야. 그럼 애기한테도 가는 거죠. 아이한테도. 그러나 오로지 유전적인 것만 있지는 않고요. 오늘날은 어떤 영향도 좌우할 수 있다? 환경적인 요인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자극들이 있을 수 있죠. 먼지라든지 찐득이라든지 동물의 털이라든지 또는 실외에서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죠. 꽃가루라든지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원인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아토피는 가장 주된 증상이 뭘까요? 가렵잖아요. 그럼 이 아토피 아이들한테는 가려움을 먼저 완화를 시켜야 되겠죠. 소양증을 감소시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아토피가 가려운데 더우면 어때? 더우면 더 가렵겠죠. 그래서 환경을 시원하게 해줘야 돼요. 환경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아토피는 건조해서 더 가렵죠. 보습제 발라주셔야 됩니다. 보습제. 그리고 또 가습기 건조하면 안 되니까 가습기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겠고요. 비누는 어떤 비누를 쓰겠다? 중성 비누를 사용하겠다. 중성 비누를 쓰겠다. 그리고 옷 같은 거는 나이론 이런 거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아토피 애들은 면 소재 옷을 입어야 되겠죠. 속옷 같은 것도 면 소재로 된 거를 입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옷을요, 조이는 옷을 입으면 아토피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옷은 어떻게 입어라? 옷은 헐렁하게 입어줘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는 이미 생긴 상태잖아요. 이미 생겼으니까 옷도 헐렁하게 입고 이렇게 막 하겠죠. 그러면 이때 아토피가 환경적인 요인이 크다고 했기 때문에 아토피가 처음부터 악화되지 않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길 수 있는 자극 물질을 내가 피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 말인 거죠. 그러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 원인을 피하자 하는 요법을요.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회피요법. 그래서 회피요법은 어떻게 하자? 피하자 이 말이에요. 피하자. 그래서 문제에서 알레르기가 있을 때 또는 아토피가 있을 때는 원인 물질을 자주 접촉을 시켜서 자꾸 면역력을 키우게 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 아토피나 알러지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회피하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식사를 하라는 거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식사를 좀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알레르기 식사를 하라라고 하겠습니다. 저알레르기 식사를 하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좀 덜 든 거 그런 식사를 하라. 예를 든다면 어떤 거를 그럼 좀 피해 줄까요? 하면은 초콜릿 알아두세요 여러분. 요런 예 정도는 초콜릿 안 좋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하면 어쨌든 단백질 달걀 아니겠습니까? 달걀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 그리고 또 땅콩 대표적인 거죠. 땅콩 이런 거 피하고 그 다음에 우유 이런 거 피하고 그리고 생선 같은 것도 피해주는 거죠. 이런 건 어떡하라? 피하라 이 말입니다. 피하라. 그래서 이런 얘들은 여러분들이 눈도장을 조금은 찍어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토피 아이들은 어떻게 계속 긁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에 감염이 돼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긁어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2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죠. 그러면 2차 감염을 막는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더 뭔가 생길까봐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긁지 않는 게 좋겠죠. 긁어서 상처가 안 생겨야 되겠죠. 그게 2차 감염을 막는 방법인 거지.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긁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갑 보호대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소아라면 어떤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그죠?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거를 착용할 수도 있겠죠.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소양증 하면은 또 떠올라야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미지근한 물, 그죠? 미온수로 목욕을 한다는 거. 그래서 뜨겁거나 차갑다 이런 건 좋은 게 아니고요. 목욕할 때는 미온수 목욕 이런 게 좋겠죠. 미온수 목욕. 그 다음에 또 목욕 중에서 가려움을 좀 완화시키는 소양증 감소의 목욕이 어떤 게 있었어요? 중조, 그죠? 중조, 그리고 또 전분 이런 것 등이 들어가겠죠. 중조 목욕, 전분 목욕. 그리고 또 홍역 아이들 또 소양증이 있을 때 또 썼던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황산, 마그네슘 이런 것도 소양증하고 관계가 되겠죠. 황산, 마그네슘. 그죠? 그런 거. 그리고 또 긁다가 상처가 생기면 또 안 되니까 손톱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짧게. 손톱은 짧게. 그런 것 등이 전부 다 소양증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꼭 알아두십시오. 다음에도 언급될 겁니다. 문제에서. 다음에 언급될 때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제한시켜야 될 음식으로 옳지 않은 거는 모유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게 적잖아. 모유의 장점에 알레르기가 적다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1번은 상관없는데 나머지 생선, 우유, 땅콩, 오렌지 주스, 달걀, 초콜릿 이런 거는 피하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토피 아이들한테 파우더 발라주는 건 어때? 파우더 발라주는 거 X예요. 파우더 발라주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파우더는 X에 목욕하고 나서 파우더를 발라주는 거는 X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겠습니다. 4번에 보겠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4번 문제는 어떤 겁니까? 자, 개인 병원을 2년째 다니고 있대요. 간호조무사 K씨의 업무예요. 결론은 어떤 문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간호조무사 업무가 맞냐 아니냐 묻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문제가 막 길고 이러면 여러분 읽다가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면요. 핵심의 질문은 어디에 있다? 뒤에 있어.
항상 뒤에 있어. 그래서 앞에를 읽을 시간이 만약에 뭐 공중보건이나 보건강 하는데 지문이 너무 길어. 그러면 뒤에 거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니까 4번의 요지는 간호조무사 K씨의 업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거 찾는 거죠. 그러면 간호조무사 업무로 옳은 것은 1번 의사 부재 시에 처치를 한다? 아니겠죠. 틀렸어. 그 다음 2번 환자 상태에 따라서 투약을 한다? 투약 X.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면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런 말 나오면 X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여러분 잘 봐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특이한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누구한테 우선 1차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바로 다이렉트로 의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4번. 자, 간호조무사 업무입니다. 간호조무사 업무. 자, 먼저 간호조무사 업무에는 첫 번째가 환경 정리,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거, 또 환자 관찰해서 뭔가 이상현상이 있다든지 좀 뭔가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면 누구한테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되는 거죠. 또 검사물을 어떻게 한다? 수거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검사실로 보내겠죠. 수거한다는 거. 그리고 또 운반한다는 거, 또 보조 업무를 한다는 거.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질문. 드레싱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그럼 드레싱을 보조한다 이렇게 말해요. 드레싱을 준비한다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드레싱을 준비한다. 드레싱을 챙겨주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체온, 그 다음에 맥박, 그 다음에 호흡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 측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구를 소독한다. 그리고 또 사후 이제 임종을 했다든지 이럴 때 사후 정리를 한다. 그리고 또 침상 정돈 같은 것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낙상 조심해야 되겠죠. 환자들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낙상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혹시나 화재 같은 거 화재가 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좀 잘 지켜보고 해라 하는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재고조사요. 재고조사. 자, 우리 병동에 기구나 물품이 어느 게 남아있고 어느 게 부족하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또는 고장난 게 있다면 파손된 게 있다면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진료 보조도 하겠죠. 우리 어시라고 하죠. 진료 보조도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안 돼. 자, 어떤 보기가 나오면 안 되냐면요. 간호조무사 업무에서 처치를 한다 이래 말하면 X예요. 처치라는 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 아까 말했다시피 드레싱을 준비한다 하면은 맞지만요. 드레싱을 실시한다 이런 말 하면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검사물을 수거한다 운반한다 그거는 맞지만요. 검사물을 채취한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검사물이 혈액이잖아요. 혈액이면은 체열 그죠?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병원에서 사실은 의원급이나 이런 데서는 하지 않습니까? 왜?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 감독하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칙은 우리가 하는 업무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고는 계셔야지 의원급에서 내가 하더라도 왜 하는지를 알고는 계셔야죠. 그럼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해? 몰라 하래 이게 아니죠. 그죠? 몰라 하래가 아니라 그런 그 지시 감독하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원칙은 채취가 메인 업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료한다 이런 말 들어가도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약을
투여한다 이런 말도 안 됩니다. 투약에 관한 것도 간호사 업무에 들어가거든요. 안 돼. 그리고 또 간호 기록하는 거, 간호 기록지에 기록하는 거 그런 것도 간호사 업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조심하세요. 간호사 업무를 분담한다 이런 말도 문제집에서 한번 보실 거예요. 간호사 업무를 분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담이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는 업무인데 네가 힘드니까 서로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나눠서 하는 거죠. 품앗이처럼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은 분담이라는 말은 나도 해도 된다는 업무가 되는 거고 간호사 업무를 내가 해도 된다 이 말이 되잖아요. 아니라니까 분담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니까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요거를 꼭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시험장에서 이런 보기가 나오면 X라고 하셔야 됩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산부인과 외래에 처음 왔대요. 초산부에게 꼭 해야 될 검사예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떤 게 지금 빠져야 되냐면요. 1번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같은 거 있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언제는 절대 안 돼요. 임신 3개월까지는 엑스레이 찍지 말라 그랬잖아요. 엑스레이 그죠? 왜?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니까. 그래서 모성간호에서는 3개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3개월 하면 뭐가 중요하다?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약을 함부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약물 복용, 엑스레이 촬영 이런 거 조심하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 다음에 또 3개월 하면은 자 태반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언제였어요? 3개월이었잖아요. 태반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죠? 또 인부가 만약에 풍진에 감염이 된다면 임신 3개월 안에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안에는 풍진에 걸리면 절대 안 된다 하는 시기도 3개월이었어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신생아들이 목을 가누는 시기. 목 가누기가 한 2, 3개월 정도에 해당했잖아요. 그래서 목 가누기 2, 3개월 정도. 위에서 3개월 들어갔고요. 또 신생아들한테 포옹하는 반사. 그게 뭐예요? 모로 반사였죠. 이 모로 반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생기는 시기가 아니라 없어지는 시기. 없어지는 시기도 3개월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3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그 개월 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3개월 안에는 태아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절대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으면 안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처음 왔는데 3번처럼 배둘레 재고 골반 측정하고 뭐 대변 검사하고 질 검사하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처음 왔을 때 어떡할까요? 2번에 보시면 혈압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소변 검사도 하겠죠. 왜 할까? 혹시나 단백뇨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겠고 그 다음에 체중 재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는 왜 하겠습니까? 이때 인부가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혈액형 알아보려고요. 혈액형 알아보려고. 그래서 혹시나 아이와 내가 엄마가 피가 궁합이 안 맞을 때 RH 궁합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형도 볼 거야. 또 어떤 것도 할까요? 헤모글로빈, 빈혈 검사도 하겠죠. 빈혈 알아보려고도 피 검사하겠죠. 또 더 중요한 거 뭐 때문에 합니까? 이때 혈액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 엄마가 초기에 매독에 걸렸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매독을 알아보고 싶은 거죠. 매독을 검사하고 싶어. 그 피 검사를
이름을 꼭 집어서 뭐라고 합니까? 매독 검사를 VDRL이라고 하죠. VDRL 또는 뭐라고 합니까? 바서만 테스트라고 하죠. 이게 피검사야. 그래서 이 피검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 피검사는 왜 합니까? 5개월 이전에 빨리 치료하려고요. 5개월 이전에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 왜? 5개월 이전에 치료만 끝내면 태아한테는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데 5개월이 지나버리면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입니다. 2번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여러분. 6번. 자, 6번에 보시면, 자, 여기도 지금 질문이 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싶어? 마지막 줄에서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줄의 질문의 요지는 가장 좋은 이유식이라고 말했죠. 이유식을 하는 시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유식을 하는 시기는 우리가 임신 후반기에 특히 필요한 영양소가 뭐냐? 이래 말하면 답이 뭐였었어요? 철분이었어요. 왜? 엄마가 철분을 많이 먹어줘야 태아가 나가면서 나가면서 이제 6개월 정도 동안은 본인이 철분을 가지고 나가야 자기가 그걸 먹거든. 그래서 철분 도시락통에 철분을 6개월치 먹을 거를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 가지고 나가서 6개월 동안은 그걸로 버틸 수 있어. 그러면 6개월 지나면 바닥이 나겠죠. 도시락통에. 그럼 바닥이 나면 괜찮아. 철분이 부족해도. 왜? 그때 뭐가 나올 건데요? 유치가 날 거니까요. 그럼 유치가 나면 그때부터는 우유 말고 분유 말고 모유 말고 뭐를 먹을 수 있다? 이유식을 통해서 철분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서 나갈 때 6개월치 철분 도시락통에 철분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애기한테 철분 주려면 여러분, 친정엄마가 애한테 주려면 많이 챙겨주려면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철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때 유치가 나면서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때 유치가 언제 납니까? 6개월 정도경에 나지 않습니까? 6개월경에. 그럼 6개월경에 나는 이 유치가 이름이 뭐였어요? 하악류 중절치라는 게 나잖아요. 그럼 이게 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부터는 이유식을 하면 돼. 근데 그 이유식 시기가 6개월 지나서부터 하면 되긴 되는데 5번은 여러분 첫 유치가 나면서부터 그 말은 언제까지라는 기준이 없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유식을 3살 때 해도 되고 4살 때 해도 되고 5살 때 해도 되고 5번은 그 뜻이잖아요. 유치가 나면서부터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빠르면 6개월 정도 유치 나면서부터고 늦더라도 언제는까지는 해야 된다? 12개월까지는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식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래 말하면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까지 하라 그 말인 거죠. 되셨습니까? 이유식을 하는 시기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유치가 나면서부터 여러분 뭐를 하는 거야? 유치가 나면서부터 치아 칫솔질 해야 되겠죠. 칫솔질.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칫솔질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말해요. 칫솔질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래 말하면 이때 답은 언제다? 칫솔질을 하는 시기 6개월이에요. 6개월. 유치가 나면서부터는 칫솔질 해도 돼. 그리고 젖은 흠급 같은 걸로 닦아주고 잇몸 같은 것도 좀 닦아주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혼자 칫솔을 사용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었다면 6개월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혼자 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4세에서 6세
4세에서 6세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혼자라는 말이 없고 그냥 칫솔질을 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래 말하면은요 6개월경부터 가능해요. 6개월인데 어떻게 칫솔질을 해요? 엄마가 해주는 것도 칫솔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칫솔질 시기 하면은 6개월이 되고 혼자 쓴다 이렇게 말하면 4에서 6세경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유식을 할 때 이유식 순서. 자, 이유식은 바로 그냥 이유식 아이 이가 나서 막 기분이 좋아서 기뻐가지고 막 고기 다져주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처음에는 뭐를 해주지? 곡물 해줄게요. 곡물. 그래서 먼저 쌀 같은 걸로 빻아가지고 곡물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줄까요? 곡물 다음에 먹으면 야채 해줄게요. 야채. 그 다음에 또 과일. 그리고 마지막이 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유식의 순서는 곡물, 야채, 과일, 고기. 그리고 이유식은 억지로 먹이거나 섞어서 먹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요. 답은 6개월에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여러분 7번. 자, 7번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혈압약, 레저핀이라는 거 그거는 했었고요. 자, 1번은 여러분 괜찮아. 참고로 노발긴이라는 약은요. 해열제야. 해열제.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하기에는 많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나는 현수막이 꼭 걸릴 거다. 만점 걸리겠다 하시면은 하셔야 돼. 이런 거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노발긴 하는 거는 무슨 약이다? 레저핀이라는 아니 노발긴은 해열제라는 거다. 그 다음에 도파민 이건 여러분 이건 어떤 거지? 도파민 요거는 참고로 여러분 간단하게 하신다면 얘는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괜찮아. 그런데 하나만 참고로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질환이 뭐다? 파킨슨병이에요. 그거까지는 여러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파킨슨병은 어떤 게 부족해서 생기는 거다?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다. 노인성 질환에 속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알도메트 하는 거는 항고혈압제, 한마디로 혈압약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하이드랄라진 하는 거는 아까 직접 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랬죠. 혈압약 중에서 그거 말하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것보다 여러분, 자, 몇 가지만 조금만 더 정리한다면 응급약물. 자, 응급약물. 다음 중 문제에서 모의고사를 푸시다 보면 다음 중 응급약물에 속하는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말 아마 몇 가지씩 보실 거거든요. 그럼 응급약물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정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자, 응급약물에는 아나필락시스가 왔을 때 응급약으로 뭐를 쓰지? 또는 천식 발작이 왔을 때 응급약으로 에피네프린 이거 쓰죠. 이거 응급약에 들어가. 응급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호흡기계 분비물을 억제시키고 싶어요. 그때 쓰는 약이 뭐예요? 아트로핀이죠. 아트로핀. 그래서 아트로핀 하면은 분비물 억제라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비물 억제. 그래서 호흡기 분비물을 억제하는 약이 뭐냐? 이래 말하면 아트로핀입니다. 아트로핀. 되셨습니까? 기억하실 것.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조금 전에 부정맥 치료제 하지 않았나? 부정맥 치료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그래서 부정맥 치료제이기 때문에 리도카인도 응급약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듐, 바이,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쓰라고는 안 나올 거니까 바이카보네이트. 근데 소듐 나오면 여러분 뭐야? 소금이죠. 소금. 그럼 소금 하면 전해질이잖아요. 그래서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이거는 응급 전해질이 부족해서 뭐 응급 상황이 터졌을 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전해질입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 칼슘
칼슘 글루코네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이름 외우지 않아도 돼. 그냥 칼슘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칼슘 이것도 뭐예요? 전해질이거든. 그래서 소듐 그리고 칼슘 이런 거 나오면 아, 전해질이구나. 전해질이니까 이거는 응급 상황일 때 쓰는 약이다. 전해질이 부족해도 여러분 응급 상황 터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약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중 응급약물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요런 약 들어가야 돼.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이뇨제 했었죠. 지난 시간에 이뇨제 하면 어떤 거였어? 프로세마이드 있었죠. 꼭 아세요. 프로세마이드 하면은 이뇨제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기관지 확장제. 자, 기관지 확장제. 자,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천식 일어났을 때, 천식 때 기관지를 넓혀주는 약이 뭐가 있었어? 아미노필린이라고 있었다. 아미노필린. 그래서 아미노필린 하면은 기관지 확장제, 요양병원 같은 데서 많이 쓰겠죠. 어르신들한테 아미노필린, 기관지 확장제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요. 급성 천식, 아까 제가 말했죠. 천식, 발작, 천식 중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한 상황, 급성 천식, 또 아나필락시스, 그때 쓰는 게 뭐였죠? 에피네프린. 그래서 이 에피네프린은요, 응급약물에도 들어가지만 기관지 확장제로도 들어가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중요한 약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 에페드린 비슷해요. 이것도 확장제예요. 기관지 확장제. 자, 하나 더 아셔야 됩니다. 살부타몰이라는 게 있어요. 살부타몰 요거는 벤토린이라고 합니다. 벤토린. 자, 이건 여러분 의원급이나 또는 호흡기 치료하는 데 가면은 애기들 호흡기 치료한다고 여기 입에다가 이렇게 코하고 이렇게 흡입하는 거 있죠. 들여 마시는 거, 호흡기 치료 좀 합시다 하는 거 있죠. 그거야. 그때 들어가는 약물이 벤토린이란 약이에요. 이 약은요,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라 흡입제입니다. 이 약은 흡입하는 거예요. 흡입제. 그래서 살부타몰, 다른 말로 벤토린이란 이 약은 흡입하는 거다. 주로 소아들 천식, 소아 천식 이럴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자, 결론. 자, 기관지 확장제는 아미노필린 하세요. 그리고 에피네프린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살부타몰 하는 벤토린 이거는 흡입제다 알아주십시오. 시험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어떤 게 나왔다? 벤토린이 한번 나왔었어요. 벤토린. 그래서 이 벤토린 흡입제, 기관지 확장제로서 흡입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흡입하는 거. 그게 뭐다? 벤토린 하는 거. 살부타몰입니다. 되시겠습니까? 그거 봐주시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국소 마취제. 자, 국소 마취제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겁니까? 국소 마취제 하면은 뭔가 카인이 들어가면 돼. 카인 들어가면 돼. 그럼 어떤 게 있어요? 리도카인. 국소 마취제 하면은 리도카인 들어가겠죠. 또 프로카인, 그 다음에 또 코카인 이런 말 들어갈 거야. 또 벤조카인 이런 말 들어갈 겁니다. 리도카인, 프로카인, 코카인, 또 벤조카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약이다? 국소 마취제가 되겠습니다. 리도카인, 프로카인, 코카인, 벤조카인. 그냥 이름 외우지 마. 그냥 카인 들어가면은 국소 마취제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 주십시오. 좀 조금 많은데 여러분 지금 할 때 그냥 한번 하고 다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암기만 자꾸 반복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맨날 새로운 거 나오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할 때 중요한 거 위주로 합시다.